제목이 투르크 세력의 강성화. 이걸 저는 훈누 제국, 흉노죠. 훈누 제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유목세계 제국. 이게 주로 춘추 중국 역사로 보면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시대, BC 한 5, 600년 이 시대에 중국 북방의 유목제국을 크게 형성했던 이 세력, 주로 이제 투르크가 주로 주도했다고 보는데요. 투르크족의 토템은 늑대 토템입니다. 늑대. 투르크로 아시나라고 그러는데요. 그 늑대 토템이 여기 보면은 홍산문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홍산문화 최고의 전성기 때 만들었다가 붕괴되면서 땅속에 묻혀있다가 고고학자들이 현대에 와서 발견한 연용성 평강지구의 청동 장식인데요. 이 토템을 자기들 부족의 토템들을 모아서 정치적 상징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기에 호랑이, 여기에 곰, 여기에 새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환웅의 조이족과 부족 연합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에 가면 써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당군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이게. 여기는 환웅족, 하늘에서 오니까 최고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부족 연합체겠죠. 투르크족이었다고 저는 봐요. 투르크족이 아니라 이건 투르크족 갖고는 좀 거리가 멀고, 하여튼 이건 곰, 이건 역사학자들은 맥족에, 우리는 예맥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인의 고대의 우리 조상들을 예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맥족의 토템, 여기는 예족의 토템, 호랑이, 여기는 이제 당군신화의 당군의 아버지 환웅족. 그래서 환웅과 곰, 웅녀가 결합을 해서 당군을 낳지요. 그러니까 홍산문화 시대, 지금 6,000년이니까 홍산문화 제1000성기 아닙니까? 홍산문화 시대에는 당군신화의 얘기가 하는 게 이 홍산문화 시대 얘기를 만들어 놓은 이 토템들의 얘기를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즘 용어로, 요즘 정치 외교로 말하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 토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이죠? 뾰족한 주둥이 보면 이게 일이라고 하는 늑대죠, 늑대. 늑대 토템이 뒤에, 제가 처음에는 이걸 발견을 못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설명했는데 일이 토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일이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숨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주죠. 이게 세력이 약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홍산 시대에는 그게 농경이 가능하고 유목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안정기고 농경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토템들이 주도 세력이었고, 이 늑대 토템의 투르크족은 여기 업소보로 잠시 고개 내밀 정도의 수준의 세력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아마 유목지대에서, 아까 보면은 여기가 농사 지을 정도 되면 이 멀리는 이제 말 타고 유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겠죠. 큰 행사를 이제 중심권에 하니까 이게 업소보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이 토템에 만들어 넣어서 집어넣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5,000년 정도 되면 홍산문화가 붕괴되고 고조선 문명이, 이네들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주세로 만주 한반도에 등장하는데, 그 척박해진 사막화된 땅에서 이제 유목지대의 이 시대, 홍산시대에는 소외됐던 이 늑대 토템의 투르크족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BC 5, 6세기부터 BC 원년 그 전후 한나라 중후반 그 시대까지 한마디로 기승을 부리지 않았나 발음을 해갖고 그래서 최전성기 때 훈누 제국을 세웠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후 때의 변화, 이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죠. 이 기후 변화. 이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서 이 주도 세력이 생활 양식이 변하기도 하고 정치적 주도 세력도 후대로 갈수록 유목 세계의 세계로 변해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베이징이니까 여기가 홍산 지역이겠죠. 이 문명이 이 지역을 크게 농경이 가능한 아주 좋은 행복한 시절에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아우르고 있었는데 이쪽에 유목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척박해진 이 세계의 전쟁 시대로 돌아가면서 이 농경지대 이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와 이죠. 중국의 중원으로 들어가고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르게 흘러가면서 여기가 이제 공백지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면 농경과 유목세계의 투쟁이 본격화됐다. 여기 써있죠. 중앙아시아 투르크와 몽골의 이동, 농경과 유목세계의 투쟁의 역사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인류 역사의 농경지대 사람들과 유목지대의 사람들이 이쪽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아시스 지역에 농경을 하죠. 이렇게 그거 보면은 이 아래쪽은 농경이 좀 가능한 지역. BC 5천년 이후로 지구의 기후가 급변한 결과 이게 그전에는 이 농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위쪽으로 상당히 상한선이 북방 한계가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그때 홍산 문명이 번영했고 그런데 기원 후기로 올수록 농경의 상한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지구가 둥그니까 내려가면서 이 척박했던 세계의 이 세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경지대를 압박하는 이걸 인류 역사의 농경지대와 유목세계의 역사적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대가 전개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에도 이 탱그리의 세계의 문화들, 유목세계의 문화들이 압력이 강화되면서 들어와서 결국은 이 세력이 지배자,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지배자로서 이제 기원전으로 해서 많이 등장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언어 속에 샤만, 하늘을 떠받치는 어떤 계급의 탱그리, 자기들이 탱그리, 하늘, 탱리고도 단칸, 선우를 단칸이라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것이 한반도 남북으로 들어와서 그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남아있는 사투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단골레다. 이게 샤만이죠, 샤만. 재정일 지적성 기계사회에서 굉장한 권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뭐 그런 흔적이 없지만 일본은 얘기가 다릅니다. 일본은 옛날에 이 단골레 샤만이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야 했으면 이 언어가 사라졌죠. 근데 그 투르크적 성격의 문화적 잔영, 유목세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골레를. 자, 그럼 언어적으로 이 투르크적 요 성격의 이 훈누 제국의 붕괴와 고조선의 붕괴, 한무지에 의해서 지금 이제 BC 1세기, 2세기로 넘어온 겁니다. 얘기가. 그 시대에 이제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이제 유목세계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문화가 이제
지배문화로서 들어왔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 한국말로 하늘. 몽골어와 한국말을 비교한 거예요. 몽골어로 이게 키릴 문자인데요. 러시아 문자. 탱그르 이렇게 있습니다. 탱그르. 탱그르. 탱그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카자흐 지역과 키르기스는 탱그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제가 뭐 터키어도 좀 해보고 우즈베크를 해보니까 거기는 하늘을 탱그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오스만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오스만. 오스만 좀 하늘족이다 이거죠. 오스만. 그래서 우즈베크와 터키에서는 오스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단골레와 관련되는 이 탱그르는 몽골, 카자흐, 키르기스 이와 관련되는 무리들의 영향하에서 만들어졌던 고대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또 이게 이들도 한국 고대의 이 조상들의 주류였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겠다, 포용하겠다. 그런 데서 탱그리를 한 탱그리 검단 맞들이에서 탱그리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일본어와 투르크어와의 관계 속에서 바다 건너 일본까지도 그것이 일본 문명을 고대에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축이 됐던 무리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론 투르크어가 모두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투르크어, 이거는 우즈베거입니다. 우즈베거. 그래서 메네사 우즈베키스탄의 리크만 시즈 부예르다 탈라모미즈 이렇게 있고요. 맨 부예르다 탈라바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우즈베크입니다. 나를 맨이라 불러요. 이 투르크에서는 맨. 터키는 이게 벤이라 부르죠. 벤. B-E-N. 벤. 이게 B와 M은 비읍, 미음 같은 입술 소리죠. 순음. 언어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같은 음계지만은 터키 쪽으로 가면은 비음에 가깝죠. 맨. 중앙아시아는 전부 맨입니다. 맨. 1인칭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약간 할 겁니다. 맨에사, 에사, 네사. 우리말에 일본어에 다 있어요. 에사. 이걸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우즈베키스탄 니크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만, 그것은 영어하고 똑같죠. 사람을 뜻합니다. 시즈, 당신. 2인칭 유에, 영어로 말하면 유. 부예르다, 이거는 이것 할 때 이. 예르다, 예. 여기. 이건 다는 한국어에 있어요. 일본에도. 대, 가운데, 뭐뭐 하는, 가운데 하는 대.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조사. 예르다, 부예르다, 여기, 여기서, 여기. 예, 탈라도만, 미시스. 이건 이제, 우리 문법은 좀 다른데, 이건 설명하지 않고요. 뭐, 모음조화와도 관계 있고, 인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미스, 시즈가 인칭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만도, 여기 맨과 관련된 인칭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투르크어는 이렇게 모음조화와 격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하를 말하는 하. 제가 항상 의아했던 게 일본어는 우리의 예에 해당하는 게, 영어의 yes에 해당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독일어만 해도 우리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야, 영어, yes, 예, 비슷하잖아요. 뭐, 또, 몽골은 또 달라요. 팀, 뭐 이런데. 이 하가 일치한 거예요. 뭐가? 이 하가, 이 우즈베거에서는, 현재 쓰는 우즈베거에서 하가 뭐냐? 우리의 yes, 예, 영어 예, 하. 예 해당하는 겁니다. 예에 해당하는 거. 하, 맨, 부예르다, 탈라동안. 네, 해석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 대학생입니다. 여기서 대학생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예가, 우리말에 예가,
우즈벡에서는 하이, 하. 근데 이 하가 어디, 일본의 하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일본의 하이. 여기는 이제 한국하고 비슷한, 이런 건 다 비슷한데, 이거는, 이야, 이, 긍정하는 예스에 해당하는 하가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걸 하이니까 다르잖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이. 나중에 또, 그러니까 지금 소레자, 그럼, 요로시쿠. 그럼 잘 부탁해.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의 줄인 거죠. 뒤에는 오네가이시마스 기니까 요로시쿠, 그러니까 소레자 요로시쿠, 그럼 잘 부탁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하이, 예, 가시코마리마스. 알겠습니다. 와까리마스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를 낮추면서 하는 말이에요. 일본 말에도 존칭, 적이, 우리말하고 좀 유사한 그런 면이 있죠. 뭐 그런 것을 지금 하다는 게, 이게 하이가 일치한다. 투르크어와 일본어의 예스에, 우리말 예스에 해당하는 것이 일치한다. 이걸 제가 발견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복잡한데요. 인칭 의미 해서 아까 전에 잠시 보여주는데, 자, 1인칭 간단하게 봅시다. 1인칭, 2인칭, 3인칭. 여기는 복수예요. 단수, 복수. 여기? 단수, 복수. 1, 2, 3. 자, 보자. man, 나에 해당돼요. 터키에서는 벤이라고 하다 있죠. zen, 이건 똑같아요. 우, 이건 투르크어는 터키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뒤에는 이제 격을 붙인다 있죠. 아까 많은 게 싸는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엇이냐? 여기 누렇게 동글뱅이 쳐놓은 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3인칭 복수인데요. 3인칭 복수. 여기는 단수는 우죠. 그, 그녀 다 같이 쓰는데, 여기에 LAR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랄, 울랄, 울랄, 그녀, 그들, 네, 라를 붙이는데요. 여기 이제, 격변화 할 때 이제 뒤에 붙이는 거고, 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3인칭 복수에 LAR, 랄, 울랄, 이걸 일단 기억해 두세요. 이걸 기억해 두고, 이게 뭐, 울랄, 볼랄랄, 이게, 인칭 의미가, 그들은 아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울랄, 그 다음에, 랄, 복수가 된 거예요. 울랄, 볼랄랄. 여기도 같이 붙여주죠. 이렇게. 이 격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 일본어, 한국어에서는 보기 힘든 거예요. 이 몽골어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키르기즈어까지 나타나요, 이렇게. 키르기즈어, 우즈베거, 카자흐스탄에서 나타나지, 몽골어에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어, 일본어에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투르크어와,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가 이제 투르크어적 요소도 있긴 한데, 한국어에 좀 가까운데, 일본어, 한국어가 가까운 만큼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이게 랄. 자, 그러면 일본어로 들어가서, 이 랄이 일본어가 3인칭 복수에서 랄이 일본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3인칭 하면은, 그들, 이렇게, 둘만 쓰이죠, 둘. 3인칭. 우리들은 1인칭이고, 그들, 그녀들, 이게 둘만 쓰이죠. 일본말도 그 둘이 쓰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1인칭, 2인칭에 쓰이는 겁니다. 와타시 다치 또는 도모다치 이럴 때는 쓰죠. 다치가 이 따르 이걸 일본식 문자 체계 내에서 발음을 소화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다른 데서 설명하고요. 근데 이 들이라는 복수에 해당하는 또 일본어는 쓰는데 동시에 이 투르크에도 복수가 다르라는 게 있어요. 다르. 이게 다치, 일본말로. 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3인칭 복수의 일본어에 보면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본어를 먼저 읽겠습니다. 저 피자, 이게 3인칭을 쓸 때는 이게 갸레 이렇게 씁니다. 일본 훈으로해서 갸레와 뭐가 비슷하죠? 이북 함경도 쪽에, 아니 평안도 쪽에 갸레 왜 그래? 갸레 똑같잖아요. 저 피자를 써놓고 갸레와 이렇게 있습니다. 갸레와 셰카이 기록고 야부리 맛있다. 이렇게 읽으면 야부리 맛있다.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갸레라는 거, 갸레. 3인칭을 저 피자를 써놓고 갸레라고 있습니다. 그는 갸레와 갸는 말이야. 한국말 그러잖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갸레? 여기 갸. 여기 또 다른 방법은 아찌 꽃이야 돼. 아찌노 홍와 그곳의 책. 저곳의 책은 홍와 갸레라노 홍데스. 지금 이 갸레라를 얘기하는 게 갸레라. 이거는 로마자로 써있죠. 갸레는 요거고 여기에 라가 보이죠. 이런 거니까 라가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3인칭 복수죠. 3인칭 복수에 이 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쓰이고 있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갸레라와 카기오 각게 와스레마스. 여기 보면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로마자 가지고 영어 로마자처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갸레는 아까 똑같죠. 갸레. 그게 그죠. 해석하는 거 볼까요? 그들은 갸레라와 그들은 우리는 그들은 그러는데 걔들은 갸레다치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3인칭 복수에는 라를 쓴다. 3인칭 복수에는 라를 쓴다. 마치 트로코에서 우르라 할 때 라를 쓰는 것처럼 쓴다 이 말이에요. 카기요 각게 와스리마스. 그들은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 잊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 일본어의 트루크적 요소가 이렇게 인칭 의미로 3인칭 복수에 남아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트루크가 가까운 한국어에는 없죠. 근데 일본에 남아있지 않은 게 또 있죠. 탱그리는 없어요. 탱그를 가져가지 않았고 바다 건너가면서 사라진 거죠. 한반도 남부에 아까 말했듯이 탱그리가 단골레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에 이 투르크족의 요소가 강력히 남아있다. 물론 기본은 한어죠. 한어. 한국의 남방 한어, 문법체계의 한어인데 거기에 투르크족 요소가 같이 섞여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유튜브에 유명한 그 김정민 박사라는 분이 카자흐스탄에서 8년 살고 몽골에서 박사학위 받고 있어요. 몽골 박사라고 알려진 분인데요. 국제정치적으로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고 저도 이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일본 신화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화와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유튜브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옛날에 사라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캡처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못 찾았습니다. 그 유튜브가 사라졌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화, 태양신 신화, 그러니까 투르크 신화와 이분 말씀에 따르면 70%를 일치하는 어떤 거 일치하느냐?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일본 창세기 신화, 아마테라스와 스사노, 이 한국과 관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서 뭐 그런 거 설명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왼쪽 눈을 씻으면서 태어난 신이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 오른쪽 눈을 씻으면서 태어난 신이 달의 신 스쿠요미. 뭐 이름은 똑같지 않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태어나요. 코를 씻으면 태어난 신이 폭풍신 스사노였다. 이런 식으로 이 구성과 얘기의 큰 줄거리가
거의 70% 일치한다. 뭐가? 일본 창세기 신화와 투르크의 어떤 신화가. 이건 김정민 박사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투르크적 요소가 일본 열도의 신화, 창세기 신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세기 신화의 주인공들이 핵심이 뭐예요? 한반도 북방으로부터 왔던 투르크족 계열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에는 투르크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화와 함께 카리스마를 가지고 가서 지배자로서 군림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정복자였다 이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는 그런 걸 별로 마냥 안 좋은 거라고 공격만 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원래 마르크스주의적인 성격의 사상도 원래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실주의자가 좀 돼가지고 마냥 그 정복전쟁 시대의 이야기를 마냥 배관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어차피 국가는 현재 인류는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무정부 상태에서 세계체제를 형성하고 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결국은 기업가 정신과 엔터프로너십, 강인함, 창조적인 일을 만들고 역사를 리드하는 정신과 입장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철학을 나이 들어서 좀 중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전 슬라이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바로 그렇게 해서 이 한 탱그리 검단 마트리 탱그리는 아사달 시름대와 카라야나과 관련해서 한 탱그리 검단 마트리라는 이 종교의식의 명칭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탱그리를 수용한 겁니다. 여기 보면 당군도 탱그리 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당칸도 그렇고. 앞으로 선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가입표서는 선우가 아니고 이제 당칸이에요, 당칸. 이게 맞는 겁니다. 당군, 당칸.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이게 분석을 해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 탱그리 검단 맛절에서 탱그리까지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